大家好. 안녕하세요. 엠브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10기 이하 후배님들에게 이제 유용할 수험 정보인데요. 그만큼 이제 가벼운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렇게 작은 글씨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목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 영상은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개요와 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각종 필기 시험들을 이제 준비하는 수험 과정에서 느낀 점을 이제 한 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배님들께 이제 추천드리는 시기별 수험 전략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시험 개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형사재판 실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지금까지는 기록형 문제와 차단형 문제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었는데 그 사례형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이제 소문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판례의 논거와 그 판례의 결론 이 두 부분의 두 가지 유형의 이제 키워드가 배점 포인트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판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록형에서도 법리를 쓸 때 결국에 그 논거와 그 결론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각각 적어도 한 개 이상씩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판례 전문을 이렇게 꼭 읽어봐야 되냐 이런 후배님들의 질문을 많이 듣게 됐는데요. 우선은 어떤 판례들이 실제로 수험적으로 다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형법 강론 중에 형사재판실무 강의 노트 그에 나와 있는 그 판례 번호가 나와 있는 것들과 죄송합니다. 형사재판 요약집 사법연수원에서 발간된 그 책입니다. 이 교재 내에 있는 판례들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제 나왔던 판례들 이 판례들은 이제 특 A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판례들은 그 필요시에 전문도 확인하시면서 사실관계가 이제 응용돼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기타 형법 강론에 이제 이 이외의 판례들 역시도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더욱더 다다익선이긴 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형법 강론 중에 특정 판례들 위주로만 해도 이미 충분히 판례들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실제 형사재판 실무 강의에 있어서는 대부분 형사소송법 그 판례 법리들을 소개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됩니다. 이에 학생들이 저 역시도 그랬지만 많이들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형사소송법의 그 법리들은 그 유형화되어서 이제 문제화되기 때문에 수험적으로는 오히려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심으로 인해서 그 증거법이라든지 위수증 이 부분들이 어떻게 수험적으로 함정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학습하시는 것이 그걸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 법리를 이제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법 총론 판례는 그렇습니다. 수업에서조차 거의 다뤄지지 않고 실제로 수험에서도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에 이제 문제 유형별 대비 방법을 보시면은 기록형과 같은 경우에 역시나 당연히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판례 학습을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제 민사재판 실무와는 다르게 전문을 꼭 찾아봐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요지만으로도 사실은 커버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사실관계를 찾아봐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 A급에 해당되는 판례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각 모의 기록들을 풀어보심으로써 이제 결론별로 이제 기재례와 빈출 함정을 확인하시면서 이제 기록형에 대한 이제 수험적인 능력을 키워가셔야 될 텐데요. 당해 연도에 이제 제공되는 모의 기록 3개,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제공된 모의 기록 3개, 상당 부분 많이 겹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부를 하시고요. 변호사 시험에서 형사기록 기출 이 부분이 그 형사재판 실무에서 출제 포인트랑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시에서 형사기록 기출을 7개를 풀어보시다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전년도 연수원 심화 모의 기록으로 한 두어 개 정도가 이제 있는데요. 그 부분도 풀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처단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업에서도 거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과제로 나눠줄 예정일 텐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그 실수를 하기가 쉬워서 좀 아쉽게 점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제 형사재판 실무 수업 과제 중에서 처단형 과제를 미리 구해서 그걸 여러 번 풀어보심으로써 실수를 줄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법리가 막 엄청 어렵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긴장했을 때 그 산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우선 이후에 이제 민사재판 실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선은 당장의 형사재판 실무가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얘기부터 먼저 하고 이후에 이제 민사재판 실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무조건 우선 선발 전형으로 선발되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이 9월 말에 이제 시행이 되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8월 또는 10월 졸업 시험 관련돼서도 또 몇 달 안 남은 이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불리해집니다. 2018년 기준 이제 필기 시험 응시자가 총 이제 226명이었습니다. 이제 결시자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우선 선발자를 늘려가는 그 사법연수원 정책 경향상 우선 선발을 무조건 노리시고 그 우선 선발이 안 됐을 때는 사실 변호사 시험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수험 전략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민사재판 실무, 형사재판 실무 그리고 이제 각종 사법연수원의 평가 방식상 각 학교에서 학점은 법원 실무의 학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공개되지 않는 전국 석차를 가지고서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각 학교 내에 동기분들과는 절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이제 2,000명 가량의 이제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시면 서로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 선발 전형을 최대한 노리고 준비하신다면은 오히려 6월 모의고사에서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부담을 좀 덜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역시나 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뒤편으로 잠시 미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재판 실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3학년 1학기 수업으로 진행되는 민사재판 실무인데요. 문제 유형은 기록형 문제, 그리고 사례형 문제, 이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가 크게 4문제인데 각각의 그 2개 내진 3개의 소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록형 문제가 대부분 문제 5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각의 이제 주문을 작성해보라는 문제가 몇 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게 되고요. 하기 때문에 총 사실 문제 유형은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형 문제, 사례형 문제, 그리고 주문 문제. 아까 이제 형사재판 실무랑 마찬가지로 기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는 판례의 논거와 변론, 이런 판례 학습을 누가 얼마나 꼼꼼히 잘 이해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요. 주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 실무의 처단형 문제와 같이 상당히 생각보다 긴장하고서 쓰게 되다 보면은 배점 포인트를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수험적으로는 반복 숙달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 실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역시나 판례 전문을 꼭 읽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판례 전문을 이제 민사재판 실무 같은 경우에는 꼭 읽어야 합니다. 형사 판례와 다르게 민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전문에 기재해준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그 사실관계를 응용하여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판례들은 민사재판 실무 강의 노트에 있는 판례들과 연수원의 민사실무2 혹은 요건사실론에 들어있는 판례들, 그리고 최근 이제 5년간의 판례들, 전원합의체 판례들이 더 중요하겠죠. 이 부분들이 특 A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민사집행법의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민사집행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고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판례를 공부하실 때 전공법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문제에서 그 판례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 부분에 한정해서 이제 판례 공부를 하시는 것. 그 부분을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민사소송법 판례는 사실 수업에서조차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백간주라든지 진술간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출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그 부분 출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다루시면서 그때그때 그 부분만 한정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그만큼 민법 전반의 모든 판례들을 저렇게 공부하시기가 상당히 버거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이제 문제 유형별로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판례 학습이 이제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각 모의 기록을 풀어보시면서 이번엔 결론별이 아니라 요건 사실별로 이제 기재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인즉슨 예를 들어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라든지 아니면 그 매매 대금 청구 혹은 임대차, 대차형 계약에서 종료 후 물건을 반환 혹은 보증금 반환 청구,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청구 소송물별로 우리가 이제 기재례가 매우 다양하게 변용이 됩니다. 그 기재례들을 확인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당해 연도의 모의기록 3개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 전년도 모의기록 3개 역시나 많이 겹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연수원 심화 과정에서 봤던 모의기록 한 2개,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준으로 하시면 어느 정도는 그 기재례들이 생각보다는 웬만큼 커버가 다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기록 기출 자체가 형사랑은 다르게 실제 그 두 가지 시험 형식이 좀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이게 변시 민사기록 기출을 푸는 걸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형사와 같이 양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오타가 있네요. 예, 그래서 각 모의 기록 검토 보고서를 일독을 하신 직후에 반드시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발간된 요건사실론이란 책에 그 해당 청구 부분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읽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직후에 다시 검토 보고서를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공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인 것은 이제 맞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그 검토 보고서를 처음에 읽으시다 보면 당연히 그렇지라고 이제 읽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단어를 거기에 넣는 이유와 빼는 이유 그리고 그 단어들이 그 기존 검토 보고서에서 유사한 건데 다르게 표현된 것들 예를 들어서 이게 소유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임대인이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랑 연체 차임을 청구할 때랑 이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그 기재례가 다 다릅니다. 같은 부당이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왜 그렇게 작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해당 부분 요건사실론 책을 그 직후에 발췌독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형 같은 경우는 역시나 판례 학습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전년도 민재실 과제를 미리 구해서 전년도 민재실에서 나눠준 그 판례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판례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학습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적어도 사례형 같은 경우에 당해 그 연도 민재실 수업에서 언급되지 않은 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판례들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 각주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판례들에서 변별력을 가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문제를 연습하실 때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선은 민사재판 실무에서 과제로 나눠준 주문 연습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중에 주문 연습 문제집이 많진 않지만 여러 권 이제 출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문 연습 문제집을 정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몇 페이지씩이라도 꼬박꼬박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심으로 인해서 그걸로써 이제 실수를 많이 줄이시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말에 연시 3개월 전에 진 로클럽 필기시험은 여러분들께는 해당이 없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 다음으로는 이제 시기별 수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미 이제 구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2학기에 접어들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10기 이하 후배님들께는 이제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잘 취사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갔을 때 제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그런 수험 전략 계획이라서요. 그냥 혹시 이게 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취사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학년 1, 2학기 때는 학교 내신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변호 시험에도 나오고 실제 우리가 칠법이라고 부르는 기본이 되는 그 법들을 그 대부분 학교가 다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는 기본을 쌓는데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학교 내신을 중점으로 하되 만약 로클럭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민사재판 실무 를 3학년 1학기에 지금 듣고 있는 선배님들과 함께 같이 청강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재판 실무에서 다뤄지는 판례들이 전문을 읽어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대한 양의 판례를 3학년이 돼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2학년 1학기 때 청강을 하시면서 그 판례마다 판례의 핵심 논거 키워드와 결론의 논거 키워드를 위주로 그 민사재판 실무 과목의 판례들을 그 전문을 찾아보시면서 미리 그 판례집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에 들어서면 이제 2학년 2학기 때 있을 형사재판 실무 과목에 이제 예습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 강론 판례의 철저한 예습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발간된 형사 판례 요약집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하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이후에 찍게 될 영상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형사재판 실무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할 때 있어서도 이제 누가 기록을 빨리 읽고 메모를 작성하느냐 이 시간 단축에서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줄이고요. 필요하신 경우에 여기 지금 잔글씨로 된 거를 화면을 정지하시고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형사재판 실무를 여러분들께서 수월하게 마치셨으면 겨울방학 때는 이제 민사재판 실무 과목 예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민사재판 실무 과목을 예습을 하실 때 역시나 중요한 건 이제 기본이 되는 건 판례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셨던 2학년 1학기 때 정리하셨던 판례집을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문제화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더 고민을 하시면은 실제로 판례가 좀 더 제대로 이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민사재판 실무 과목 예습은 결국에는 판례입니다.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요건사실론 책을 잘못이라고 하기엔 좀 뭐랍니다. 수험적으로는 잘못 활용되는 부분이 요건사실론 책에 보면 각 청구마다 박스에 뭐 원문자 1, 2, 3, 4 이렇게 해서 청구 요건사실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칙인 것이 맞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원칙은 맞는데 실제로 결국 우리가 답안지에 써서 채점을 받는 평가받는 것은 모범 검토 보고서 내에 있는 기재례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요건사실론 책을 무의미하게 우리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것도 사실 뭐 어떤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모범 검토 보고서를 우선 읽으시고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그래서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뭐 다 대여섯 페이지 정도를 이제 발췌해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이제 읽으시고 그리고 다시 모범 검토 보고서를 읽으시는 방식으로 해서 모범 검토 보고서를 좀 더 그 기재례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기재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변용이 되는구나 그 원리를 파악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 1학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사재판 실무 과목을 수강을 하시고요. 그리고 꼭 여기서 우선 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국 등수를 받으셔서 이제 7월 이후에는 변호사 시험 대비에만 몰두하시면서 있다가 우선 선발이 되셔서 꼭 이제 편하게 면접까지 이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강의, 우리 긴 영상 우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우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